이번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깊이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깊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깊이를 늘리면 보다 복잡한 스트럭처를 학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깊이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계층적인 정보,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반부에는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죠. 뭐 선이라든가 사선, 뭐 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층이 더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해서 어떤 뭐 다른 그런 도형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해서 뭐 눈이라든가 뭐 귀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려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그 어떤 개념들이 추상화돼서 뭐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신호 처리, 영상 처리할 때 이게 차례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은 어떤 이미지에서 뭐 사람을 이제 분간하겠다. 이게 누가 지금 왔는지 그런 경우. 이제 일단은 처음엔 사람을 찾아요. 그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분하기 잘 좋은 건 이제 얼굴이죠. 그럼 얼굴이 어디 있느냐? 그럼 얼굴을 한번 찾아내고, 그럼 이제 얼굴 중에서도 뭐 눈, 코, 입 찾아내겠죠. 입 모양을, 입이 여기 있는지, 입 모양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코딩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도 어떤 그런 처리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거죠. 우리가 복잡한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쪼개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분간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면 사람들이 이제 층을 길게 해봤어요. 깊게 해봤더니 층이 20개일 때는 뭐 오류가 한 요 정도. 이건 트레이닝 에러고. 근데 층을 56층으로 해봤더니 오류가 더 늘어났어요. 트레이닝 에러일 때. 테스트 할 때는 더 늘어났죠. 지금 한 10% 정도. 20층일 때 한 10% 정도 됐었는데 이걸 56층으로 내렸더니 오류가 15% 정도로 늘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논문이 있는데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여기 이름을 보면은 약간 이제 동양 사람들의 이름이죠. 뭐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앞에도 제가 요 레지dual 렛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 프로블럼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했죠. 바로 그러니까 x를 바로 출력에, 그래서 지금 층을 이렇게 두 번 거치면서 fx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입력을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층을 길게 한 것이 만약에 더 나쁘다면은 무조건 층을 길게 해서 나쁜 거라면은 얘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이 부분 fx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층이 없는 게 되죠. 이게 바로 전달이 되니까 층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층이 이렇게 깊게 뭐 100층짜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의 출력이 전부 0이 되도록 학습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56층을 100층을 만들었더라도 20층일 때와 같은 결과가 최소한 나와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추가됐으니까 20층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월 앞에서는 20층보다 56층이 더 나빴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100층이라도 최소한 20층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중에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출력이 0이 되도록 학습이 된다면은 100층이지만 이게 20층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여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계속 곱해지죠. 곱해지는데 웨이트에 곱해지고 막 이렇게 액티베이션 곱해지고 하면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이쪽 통로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가 바로 여기까지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 미분값이 줄어들지 않고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레디언트 플로우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건 요 웨이트가 그냥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이 곱해져도 그레디언트 그대로 있는 거죠. 1이 곱해지니까 통로를 만들어줘서 깊은 층을 구현하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층을 앞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에서 층을 하나 더 붙여봤어요. 단순하게 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앞에 코드 그대로예요. 이거를 이제 엑스트라 레이어를 붙인 바닐라 모듈. 바닐라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초코 맛이라든가 딸기 맛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바닐라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듈. 그냥 층을 늘린 거죠. 층을 늘린 다음에 그러니까 요 층이 증가가 된 거죠. 층이 하나, 물론 이제 풀 요것도 들어갔고 층이 이제 층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스킵 커넥션, 여기서 여기를 바로 연결하는 스킵 커넥션, 요걸 바로 연결했어요. 요거를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커넥션을 아니면 아이덴티티 매핑.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게 동일한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것은 x과 y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웨이트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전달이 돼요.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자, 이걸 그러면은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랑 코드가 똑같은데 이 부분만 추가가 됐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자, 첫 번째 층 컨볼루션 ReLU 풀,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컨볼루션 층, 요거의 결과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의 결과를 요 층 결과에다가 더해줘서 요 결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오류가 20회 하고 56일 때 이렇게 오류가 증가했었는데 여기서는 20층에서 110층까지 했는데 오류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것도 이제 2015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C510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10% 정도면 와 정말 잘한다. 그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오류가 많았으니까 와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오류를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인 그런 발명이죠. 근데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 발명품이라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요거 플러스 아웃 요거를 그냥 더했을 뿐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뭐 카이밍이라는 카이밍 허씨죠. 허씨.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여러분도 새로운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심오한 수학이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심오한 그런 개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아이덴티티 매핑을 함으로써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생기게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되겠지만 구현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플러스 아웃 이렇게 인풋을 요 네트워크의 사실 인풋이죠. 요곳의 아웃풋이 요곳의 인풋인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더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정말 엄청난 그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면은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이제 해결했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스퀴 커넥션을 이용해서, 아니면 스퀴 커넥션을 여러 개 이용해서,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 그레디언트의 다이렉트 패스를 연결해 줌으로 해서 이제 미분값이 그레디언트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실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 실험을 해서 관찰했다는 얘기죠. 관찰해 보니까 트레이닝의 이니셜 페이즈, 초기 상태, 처음에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되더라, 그죠? 처음에 굉장히 잘 되더라, 그런 효과가 있었다, 초반부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덴스넷이라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층이 여러 층에 이렇게 커넥트를 만들어 가지고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는 거는 가장 최신, 가장 좋은 그런 성능을 낸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물론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가 아니죠. 2020년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는 또 다른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파라미터 수를 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술보다 훨씬 더 좋은, 최신,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 이거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반짝 아이디어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파이토치로 100층짜리 레어 100층짜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코딩을 100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서 이거를 이제 100층을 쭉 복사해서 붙인다?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좀 별로죠. 이거를 100줄을 복사해서, 물론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은 뭐 되긴 하겠지만,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차죠. 물론 이제 우리가 루프를 돌려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빌딩 블락이라는 걸 만들어요. 한 층을 어떻게 만들까? 컨볼루션, ReLU, 컨볼루션, 그 다음에 스퀴 커넥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락을 만든 다음에 그 블락을 이제 반복해서 돌리는, 반복해서 쌓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블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컨부, 베티넘, ReLU, 그 다음에 스퀴 커넥션. 요게 이제 하나의 블락, 레주 블락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레주 블락 이렇게 해서 쭉 100개를 연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랑 달라진 게, 봅시다. 여기 레주 블락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레주 블락은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스퀴 커넥션. 그래서 하나의 블락을 위한 서브 클래스 모듈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이제 쭉 해서 컴부 바이어스를 폴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치놈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바이어스라는 거는
결과에다 얼마를 더하는 거니까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역할은 배치놈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어스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중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바이어스를 false로 하고 배치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그 웨이트들의 초기 값을 타이밍 노멀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거 제안한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이 만든 그 초기화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웨이트를 초기화할 때 그 웨이트들의 이제 분산, 이거를 얼마로 할 거냐.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뭐 입력 노드 개수 분의 1, 또는 뭐 노드 개수와 출력 노드 개수 분의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그런 비슷하면서 약간 변형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스퀴 커넥션을 제안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이거를 구현했을 때는 잘 안 됐겠죠.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값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만들어낸 그런 초기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단순한 걸 발명하면은 여러분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남겠죠? 뭐 킴 노말, 리 노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요걸로 컨볼루션 웨이트를 이렇게 초기화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함수가 ReLU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 요 뒤쪽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0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리키 ReLU라고 하죠. 리키 ReLU의 요 부분의 그 기울기, 요거를 고려해서 만든 그런 초기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놈의 웨이트는 0.5로 또 초기화를 했어요. 0.5로 배치놈의 웨이트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랜덤하게 될 텐데 0.5로 하고, 그 다음에 배치놈의 바이어스를 0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식인 거죠. 그 식에서 그 식에 있는 값을, 배치놈의 두 가지 학습할 그런 변수가 있었죠. 그 값을 0.5, 0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컨브, 배치놈, 그 다음에 ReLU, 앞에서는 주로 이제 탄H를 썼는데 여기는 ReLU를 쓰고, 그 다음에 리턴, 아웃하고 X, 요 입력 X를 요 출력하고 요 입력 X를 더해서 리턴해주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죠, 구현은. 그리고 이제 net res deep이라고 하는 이제 거를 또 새로 만들었죠. 여기서는 층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파라미터로 넣을 수 있게, 아규먼트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디폴트로 10개를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컨브, 그 다음에 이제 컨브넷을 거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레즈블락은 시퀀셜인데, 레즈블락 앞에서 우리가 만든 레즈블락이죠.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에다 넣은 다음에 곱하기 n블락을 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코딩을 했죠. 뭐 루프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이걸 하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곱하기 얼마 하면 그냥 그 리스트가 몇 배로 순식간에 불어나죠. 굉장히 스마트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모듈의 입력은 각각의 블락들이 차례대로 들어가야 돼요. 리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스트를 다시 언패킹, 우리 앞에서 언패킹 봤었죠? 리스트를 언패킹해서,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에 보통 별표를 붙여가지고 여기 뭐 파람 이렇게 넣은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파람 안에는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들어있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언패킹,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n블락만큼 쫙 늘린 다음에 하나하나씩 꺼내서 요 시퀀셜에다가 입력해주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코딩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사람들 머리가 참 좋구나. 저 같으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뭐 100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까? 아니면 뭐 그냥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물론 이 사람들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겠죠?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맨 마지막에 fully connected를 넣어서 이제 100층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forward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forward는 처음에 컨볼루션, 그 다음에 레즈블락 요거죠. 레즈블락 여기 100층짜리 진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이렇게 RELU, 그 다음에 FC1, FC2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죠. 여기다가 만약에 별표를 안 집어넣으면은, 별표를 빼고 하면은 여기 에러가 나오죠. List is not a module subclass.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만,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요 시퀀셜의 입력에는 요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지금 보면 요 리스트에는 리니어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각각 넣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에다 만든 다음에 언팩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리니어가 두 개인데, 요거를 100개를 이제 쭉 넣은 거죠. 100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언팩했는데, 언팩하지 않으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